해도 복근이 안 생겨. 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레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녹화 현장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라이브 채팅 참여하시고 투표권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Hola, amigo. 또 오늘 라이브 방송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 라방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역시 침 튀기는 토론 대결, 영화 대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주제를 우리가 침 튀기는 대결을 펼치게 될지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런 주제가 나오네요. 겨울 방학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순삭 애니메이션 추천. 일단 저번 주에 1등을 차지하셨던 김스카이님 준비하신 영화 소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메가마인드입니다. All right, put your hands in the air. 메트로시티로부터 사랑받는 영웅 메트로맨과 모두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악당 메가마인드. 메가마인드가 못된 짓을 저지르면 메트로맨이 막아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꼭 한번 메트로맨을 이기고 싶었던 메가마인드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데 You did it, sir. I did it? 얼떨결에 메트로맨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자신을 상대해주던 유일한 숙적 메트로맨이 사라지자 예상치 못한 무료함에 점점 시들해져 가는데 Purposeless. Emptiness. It's a vacuum, isn't it? It's. What's your vacuum like? 드림웍스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인 메가마인드. 전통적인 슈퍼히어로 장르를 비틀어버리고 그 안에 우리 사회 속 편견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잘 버무려냈습니다. 메가마인드와 이제 메가마인드의 숙적인 메트로맨은 애초에 지구 출신이 아닙니다. Could this be what I was destined for? 메가마인드는 감옥에 불시착하고 메트로맨은 잘 사는 집에 불시착합니다. A place that taught me the differences between right and wrong. Very hard lesson. 그 둘의 운명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And action! 하지만 영화는 주어진 운명을 바꿔나가는 메가마인드의 모습을 통해 선과 악은 상대적이며 영원한 선도 없고 영원한 악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He's hopeless. Hopeless! 영화에는 반전이 있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두 번째 반전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이거는 궁금하시죠? 꼭 보세요. 왜 제가 두 번째 반전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지. 익살스러운 개그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 그리고 참신한 방식으로 멋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가마인드. 추천합니다. Hey, what's the T stand for? Titan. Titan? What's that supposed to mean? It was the only name I could trademark. 개인적으로 메가마인드 재밌게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오프닝 설명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전통적인 슈퍼히어로의 클리셰를 뒤엎으면서 진행된다. Oh, am I? 주인공들에게만 클리셰를 뒤엎는 설정을 다 몰빵해주고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기능적으로 장치로만 쓰이는 이런 현상. 이게 진정한 클리셰 뒤엎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부에서도 결국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호감을 받고 머리 크면 머리 크니까 못생기고 악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냥 표준으로 이미 잡고 시작하잖아요. Do you really think that I would ever be with you? 자, 여러분 뻔하게도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니고 원래 이런 영화상 구조상 결국에는 이제 메가마인드가 근데 메가마인드는 와, 아니 자꾸 진짜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너무 불리한 게 그럴 줄 몰랐어.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네네네. 반박을 못 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메가마인드가
채팅창에 지금 벌써 뭐 아, 네. 대박 스포 아니에요? 대박.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따 투표할 때 저한테 표를 안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아 네, 그래도 한 분이 또 김대현님의 또 실드가 되어 주시네요. 그거 아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 당하니까 아쉽다. 아이고 더 던져주세요. 그럼 마지막 네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는 뭐 이제 영화 초반에 분명히 메가마인드의 부모님이 뭔가 되게 큰 비밀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You are destined for. I didn't quite hear that last part, but it sounded important. 근데 놀랍게도 네. 저는 그 비밀을 영화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이상한 떡밥만 던졌어. 그죠? 토끼발이었다 토끼발. 네, 이게 맥커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아주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영화의 전체가 답인 게 어떠한 운명을 영화 시작과 동시에 말하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몫은 그 운명 그 답 해답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했을지 그 해답은 메가맨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There he is, Mr. Evil Overlord. 고생하신 김 아저씨 김스카이님 준비하신 촌솔 샤이니로 영화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썰 살인인데 이게 네. 또 약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른 영화에서 그 명대사에서 따왔습니다. 주먹왕 랄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쁘다. 하지만 괜찮아. 착해질 수 없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인 것에 만족해. 김스카이님 고생하셨고요. 와우. 자 그럼 이어서 아주- 정크님의 영화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입니다. 어촌마을에서 우산 장인인 할아버지 그리고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음악소년 카이. 橋本くんバンドやってる 어느 날 마을 친구들이 밴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합주 연습차 갔던 이너섬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에 맞춰 춤추는 이너 루를 만나게 됩니다. 허나 음악으로 이어진 카이와 루의 우정은 마을의 커다란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한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과 인어의 비밀 그리고 카이의 멋진 노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약간 히어로 영화들이 흥행을 하면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펼쳐졌다고 하면은 일본은 너의 이름은 혹은 이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로 약간 그 재난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뭐 사랑, 이야기, 청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투영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에 알리는 루의 노래가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거를 조금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영화에 어머니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표되는 뭐 정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심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정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비판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이 감독인 유아사 마사키가 짱구 놈 말려 감독 출신이에요. 그래서 작화가 되게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OST 이름이 사이토 카즈요시의 노래쟁이의 발라드라는 게 있는데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딱 영화 보고 나면은 이 노래를 약간 흥얼거리게 되고 이걸 부른 사람을 찾게 되는데 뭐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커버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이 노래를 네, 성시경 씨, 대성 씨, 김재중 씨 뭐 엄청 커버를 많이 했는데 그 노래도 되게 유명하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서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어는 인간과 친하고 싶어해. 인간을 해치지 않아. 라고 계속 인간들이 생각한 거야. 오해하는 거야. 화해해. みんな仲良し仲良し 이런 테마를 계속 반복하는데 네. 감독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음흠. 감독님이 GV를 통해서 질문에 대답하신 건데 루의 아버지가 상어 인어인데 네. 루의 아버지 세대는 인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었다. 루가 안 그런 것이지 루의 아버지는 인간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영화 속 등장하는 그 순간에도 죄책감이 없는 캐릭터다. 그 말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어는
극 중에서도 인간을 잡아먹었어요. 네네네. 근데 루 하나가 인간과 착하게 지냈다고 인간 전체가 멍청한 것처럼 너희가 오해한 거야 바보들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의 아버지는 대자연이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나 뭐 이렇게 다른 인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사람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지만 루의 아버지는 인간하고 거의 소통이 좀 안 되는 듯한 모습을 극중 내내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자연을 상징을 해서 본인이 뭔가 인간으로서의 그 척도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같은 생명체로서 생명의 순환고리로서 아버지가 등장하게 된 것뿐이지 이 사람이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막 자연의 세계, 생태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개의 형태를 한 인어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어인가요, 그럼? 거기서 견어.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상상력이 그냥 가득 담겼어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설정 자체가 조금 그런 건데 인어 하면은 뭐 디즈니 그 원작 인어공주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아쿠아맨도 그렇고 이 루도 그렇고 왜 항상 좀 인간이랑 단절해서 살고 막 서로 오해하고 있고 이런 식인 건지. 네. 아쿠아맨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아쿠아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의 매개체 한 명이 네. 이 바다 세계와 인간계를 막 어우르겠다 막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자연이라고 한 것처럼 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될수 있다. 오고 가고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지 이거를 굳이 막 억지로 너네들은 우리가 공생해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해요. 오케이, 뭐 알겠는데 요것만 말을 3번 바꿔요. 아하. 맨 처음 제가 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네. 나는 자연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네네네. 대자연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네. 하고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네네네. 개연성 부족 이런 거 네네네. 대자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상상력에 발휘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시고 마지막은 다시 대자연으로 봤으면 좋겠다. 루의 아버지는 대자연이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굳이 막 자연의 세계, 생태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자연이라고 한 것처럼 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될수 오고 가고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지. 이게 지금 순간순간 몸을 하나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폐쇄 자연으로 전환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상상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되게 차이가 어려운 있는 거죠. 게- 관점을 이렇게 영화를 그래요? 한 가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보시다가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표현했구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표현했구나 조금 다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지금 또 오랜만에 정근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타민을 좀 더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촌썰살인 한 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미사역을 붙인 말보다 단 하나의 노래가 모두를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작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쿠스코? 쿠스코! 다이아몬드 수조를 갖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스코. 아직 18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어느 왕국의 황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쿠스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쿠스코는 선량한 한 농부의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쿠스코 몰래 왕국을 차지하려던 한 신하의 계략으로 인해 쿠스코는 라마로 변신하게 되고 우연히 자신이 부수려고 했던 집에 살고 있는 농부에게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왕국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너무 못된 심성을 가진 데다가 너무 라마인 쿠스코. 그런 쿠스코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못된 황제가 탐탁지 않은 농부. 황제가 없어진 사이 왕국을 차지하려는 신하. 과연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세 사람 중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쿠스코. 채팅창에도 벌써 올라왔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맞아요. 뭐 대중적으로 아주 흥한 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고요. 오늘 주제에 굉장히 어울리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시간 순삭, 방학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문자 그대로 시간 순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품이 1시간 20분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마법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만든 사람들 이름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작품인데요. 회사 이름이 디즈니예요. 2000년 작품이거든요. 18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 놀랍게도 B급 감성으로 가득합니다. 디즈니 만화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 이미지, 권선징악, 클래시컬한 주인공과 클래시컬한 악당이 나와서 클래시컬한 결말을 향해 가는 뻔한 이야기.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일단 주인공부터가 클래시컬하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쿠스코는 그냥 나빠요. 제가 소개하지만 이 캐릭터는 그냥 못됐어요. 요즘 트렌드 21세기 2018년 요 몇 년간 어떤 작품들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안티 히어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에 디즈니에서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데드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단어가 있죠. 제4의 벽. Wait. Did I leave the stove on? 극중 캐릭터가 관객을 의식하면서 대사를 하는 거, 제4의 벽을 허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즈니가 만든 2000년도 애니메이션 쿠스코에 이미 이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2 seconds here. I'm the one in the car, remember? This story's about me, not him.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 같고 아주 교훈적인 내용인 것처럼 가지만 전혀 디즈니스럽지 않게 만든 B급 마이너 감성으로 무장한 쿠스코. 말씀하셨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담 없이 짧게 만들어진 마이너 감성의 디즈니 작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니 채팅방에도 방금 나온 얘기였는데 네. 아까 러닝타임 문제가 시간 순삭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간 순삭이라는 거는 긴 시간이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시간 순삭인데 그쵸. 짧은 거를 짧다고 느껴지게 하면은 그거는 시간 순삭이 아니라 그냥 순삭인 거예요. 인정? 자, 그거 인정할게요. 우리 자, 인정. 아, 깔끔한 네. 인정. 네. 아, 네, 지금 저기 완전 팩트 막 나오고 있죠? 인정. 네, 네, 생각해보니 네, 시간 네. 순삭은 그거네요. 네, 네. 인정할게요. 네. 자, 다음 거 또 네.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되게 디즈니 작품 제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이 시기에 나온 좀 약간 빛과 같은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앞뒤로 나온 작품들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쵸, 예, 말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도 폐기될 운명이었어요. 원래는 주인공이 쿠스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부인 인력이 와서 뜯어 고친 게 이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디즈니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으로는 기억에 남는 건 저는 크롱크밖에 없어요. OST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악당의 부하, 네, 악당도 아니에요. 메인 악당도 아니에요. 악당의 부하, 크롱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스케일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디즈니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서운한 작품이다. 2010년 전후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엄청난 음악 예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M사의 나는 가수다 네. 라는 작품이 있었죠. 네. 그 작품이 1주차, 2주차, 3주차 대흥행을 하고 관객들은 더 하는데 네. 아티스트 쪽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너무 기대하시는 걸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고음이 올라가고 더 빵빵 터지는 편곡만 원하시잖아요. 디즈니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커야 한다. 해야 된다. OST가 나오고 빵빵 터져야 된다. 너무 우리가 아티스트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그 제4의 벽을 깬다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는데 네네. 약간 배꼽 하나 가지고 너무 크게 포장한 게 아니신가. 사실 제4의 벽을 깨고 그러는 개념이 데드풀에서 여기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영화 여러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분 조금 전 토론하시면서 어떤 고생을 하셨어요? 어떤 거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스포일러의 벽 앞에서 주저앉으셨잖아요. 네.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호기심이 동하시면 보시면 갖가지 매력이 또 펼쳐집니다. 그럼 저도 쿠스코 준비한 촌썰살인 네. 여러분께 들려주시죠. 들려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한 B급 감성 디즈니에도 있습니다. 3인 3색 소개 다 만나보셨습니다. 제일 맛깔나게 나에게 혹하게 설명하신 사람이 있다.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2등 먼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도 2등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이요? 와. 정크님이 2등입니다. 자, 1등. 1등 누구죠? 와! 새해 첫 방송부터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디즈니가 해냅니다. 디즈니가 이걸 와. 꼭 보세요. 나 랄프 가져올 걸 괜히 왜 가면 디즈니 건데 비슷한 얘기. 에이. 네, 오늘 1등을 차지한 쿠스코. 이 쿠스코의 주인공이죠. 쿠스코의 목소리를 연기한 데이빗 스페이드가 출연하는 영화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데이빗 스페이드 영화 찾아줘. 데이빗 스페이드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쿠스코의 주연 목소리를 맡은 데이빗 스페이드의 작품이죠. 벤치 워머스는 올레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감상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서 더욱 맛깔나는 소개를 갖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모두들 잘 봐요. 네, 시간 순삭을 넘어 겨울방학을 순삭시킬 수 있는 그만큼 치명적인 재미를 자랑하는 마영들의 영화 추천 만나고 오셨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코너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코너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 TV